옛날 옛적 아테네의 시장 한복판에서 재미있고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마치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이 복작되며 그곳에 모인 듯한 날이었죠. 마을의 중심에서는 3명의 유명한 장사꾼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상품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재주가 뛰어나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대장장이, 두 번째는 아름다운 옷감을 파는 옷감 상인, 세 번째는 신비한 약초를 팔며 만병통치약을 만든다고 떠벌리는 약초상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날도 어김없이 아테네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장사꾼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저는 깨지거나 부서진 모든 물건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고, 옷감 상인은 제 옷감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오래가는 옷을 만들어드립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약초 상인은 이 약초라면 어떠한 병도 치료할 수 있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품을 자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장사꾼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대장장이시오. 당신은 사람의 마음도 고칠 수 있어? 대장장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는 결국 웃음을 지으며 아니요,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옷감 상인에게로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을 지닌 옷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춥다면 어떻게 하겠어? 옷감 상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그것은 제 옷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약초 상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약초가 모든 병을 고친다면 진정한 무지의 병도 고칠 수 있겠소? 약초 상인은 당혹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칠 수 있는 병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들이 오갈 때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듣고 웃음과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자부심 넘치는 주장이 소크라테스의 단순한 질문들에 의해 어느새 의문으로 바뀌어갔던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질문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무지의지, 즉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라는 지혜의 가치에 대한 그의 신념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테네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지식과의에 대해 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혜로는 이렇게 시장 한가운데서 웃음과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정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지혜를 찾는 여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유산은 그렇게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카스였고 그는 평생을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을 깊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이를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루카스는 이 사상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을 중앙 광장에서 작은 연극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을 모두 초대했고 사람들은 호기심 반기대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무대는 단순했지만 그 위에 놓여진 것들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 커다란 시계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루프를 그리는 무한대기호가 바닥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자 루카스는 시계 옆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계와 함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또다시 동일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계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긴 꼬리가 그려졌고 그것은 마치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뱀 같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이자 배우들은 무대에 올라갑자 다른 인물로 변신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음식을 먹는 농부였고 또 다른 사람은 매일 같은 길을 지나가는 우체부였습니다. 이들은 매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행복과 슬픔, 후회와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농부는 무대 중앙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 삶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면 나는 매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 아침은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반복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의 순간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에 우체부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만약 매일같이 같은 길을 가야 한다면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작은 변화를 즐겨야 하지 않을까요? 같은 풍경 속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삶일 것입니다. 루카스는 관객들을 향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지금 이대로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이를 긍정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깊게 생각해보세요. 그는 관객들 사이에 잠시 침묵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연극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윽고 무대의 조명이 다시 밝혀졌고 배우들은 새로운 각오로 무대 위에 섰습니다. 농부는 매일 정성스럽게 농작물을 돌봤고 우체부는 모든 편지를 소중히 전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삶의 매 순간을 진지하게 마주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관객들은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루카스는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단 한 번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 순간이 영원처럼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역시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축복받은 것처럼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치 처음 맞이하는 날처럼 새로워진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루카스의 연극은 그들에게 영원 회귀라는 철학적 개념을 넘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셈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은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이론을 중심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존이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를 설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극히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이에게 공정한 사회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른 책방에서 무지의 베일에 관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특성을 모른 채 사회의 구성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면 정말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언가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 이 이론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었기에 가상현실을 활용한 실험을 디자인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VR 장치를 착용하고 무지의 베일 속에서 가상의 사회를 설계할 스위도로 시뮬레이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VR 세계에서는 참가자들은 외모, 성별, 부, 능력 등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가 가려지고 오직 중립적인 상태에서 사회의 규칙과 제도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실험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자 상당히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그들이 제안하는 규칙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즉 기본적인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몇 가지 공통된 규칙이 자연스럽게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넷째,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실험은 큰 화제를 모았고 다양한 미디어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철학이 만난 현대 사회에서 이 실험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며 사회 정의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촉발시켰습니다. 존은 그의 실험이 인간 사회에 주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기대하며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그가 만든 가상의 사회가 현실로 반영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지의 베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공정함은 우리가 가진 정보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라느냐에 기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실험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존은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작은 곳에서 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메시지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며 더 많은 이가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게 되는 오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지의 베일을 바탕으로 한 존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는 생각할 거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은 과연 진정으로 공정한가?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이러한 고민은 미래의 세대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의론적 관점들은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흥미로운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오늘은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 리버델에는 매년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해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 하나를 가져와 마을 광장에 전시하는 행사였죠. 이 행사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축제의 날이 다가오자 마을의 젊은 철학자 제이미는 이번 축제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을 입구에 커다란 나무 상자를 설치하고 그 위에 이렇게 적혀있는 팻말을 붙였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당신의 물건을 이 상자에 기부하고 당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주세요. 이 상자가 설치되자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자 앞에 다가온 사람은 마을의 제빵사 앨리스였습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빵 중 최고의 작품이라 불리는 행복의 빵을 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빵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정의란 행복을 나누는 것이고 빵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빵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상자 앞에 다가온 사람은 마을의 목수인 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작고 정교한 나무, 장난감을 기부하며 이렇게 말했죠. 어릴 적 이와 비슷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순간이 저에게는 큰 자유였어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저는 개인의 자유와 꿈이 존중되는 사회가 정의롭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장난감이 그런 가치를 상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의 장로인 메들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상자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과거와 전통, 가족과 이웃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과 함께 그들만의 이유를 공유했고 상자는 다양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이미는 그 이야기들을 엮어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모두가 모여 이야기들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이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정의의 개념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들이 모여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순간 제이미는 마이클 샌델의 메시지가 처음으로 리버델의 넓은 하늘 아래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리버델의 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부심이 되었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